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남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그리고 지금은 마감됐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그리고 미국 축구와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뭐 주간 축구, 해외 축구 다 다룹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3개월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유튜브 제 오래 보신 분들 그리고 뭐 우리 숲TV 시청자분들은 이미 뭐 생방송 그리고 제 뭐 방송국 실제 게시글로 다들 확인하셨겠지만 또 우리 유튜브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나 그리고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또 확인을 못 하신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제 숲TV 방송국에다가 모두 실제 적중 게시글들 다 남겨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이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가지고 날짜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뭐 이런 댓글이나 이런 시청자들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숲TV는 그런 게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방송이라서 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유튜브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 가능하시고요. 또 최근에 유튜브 멤버십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조만간 또 제가 이벤트나 또는 혜택들 여러가지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단기 패키지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또 이렇게 데이터표 별풍선 하게 되시면은 일수에 맞춰서 숲TV 쪽지함으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축구 구간 이제 금액업 구간인데 제가 최근에 11월 동안에 승부 구간에서는 우리가 지금 1승 1패 기록하고 있고요. 또 금액업 구간에서는 일단 3연승입니다. 우리가 주간 금액업부터 출발해서 초강 축구 금액업 그리고 이 승부 금액업까지 웬간하면 이제 금액업은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가 최근에 유럽 이 예선 구간에서 상당히 좀 성적이 잘 나옵니다. 9월부터 그랬고 현재까지도 이 월드컵 예선 구간에서 꽤나 또 적중이 좀 높은 지금 상황이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생방송 공개해드렸던 고배당 10배당, 14배당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두 개 이제 제가 딱 4개 공개해드렸는데 이 4개 다 묶어 가신 분들은 무려 이 140배를 또 가져올 수도 있었죠. 추가적으로 역시 주력도 가져왔고요. 최근에 또 주간도 싹쓸이 올킬에다가 오늘 또 주간 적중으로 연승까지 NBA 적중까지 자 흐름 잡았습니다. 11월부터 지금 쭉 보시면은 요쯤에서 이제 흐름이 한번 끊긴 적이 있었었는데 흐름 잠깐 끊겼다가 금방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금액업으로 올킬 찍고 다시 한번 또 형들한테 올킬 연승 구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코멘트가 너무 길었네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튀르키예 그리고 불가리아 경기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개 하시면은 또 일요일까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 NBA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튀르키예랑 불가리아 구간입니다. 자, 일단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좀 선호하는 구간이기는 한데 오늘 기준점들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번 월드컵 첫 예선전 첫 경기 때는 그래도 이제 마힌을 받아봤자 1마힌 그리고 언더오바도 대개는 기준점이 2.5에서 형성된 경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핸디캡도 2핸디캡이고 언더오바도 3.5점이다 보니까 아마 형님들 입장에서 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할 텐데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튀르키예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 튀르키예의 이번 시즌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의 가장 큰 전술 기반은 바로 공격력입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 감독이 몬텔라 감독이죠. 몬텔라 감독이 튀르키예를 잡고 나서부터는 완벽한 이 공격 전술을 바탕으로 최근에 보면 또 불가리아전에서 6대1 조지아를 또 4대1로 또 박살을 냈습니다. 뭐 저는 불가리아 6대1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조지아까지 4대1로 박살낸 정도면은 확실히 튀르키예가 이번 월드컵 구간에서 경기력 특히나 이 공격
템포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가 또 심지어 이 홈 경기에서 이 화력이 또 상당히 또 좋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튀르키예라는 팀 자체,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제 전술적인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감독의 변화로 인해서 튀르키예가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화력들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 예선 얘들이 평균 득점이, 그러니까 평균 골이라 그러죠. 평균 득점이 3점이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맞붙게 될 원정팀 불가리아의 월드컵 예선 이제 최근에 경기에서 대개 3점 차 이상으로 졌던 경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 또 추가적으로 불가리아는 이제 상성상 원정 약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리아의 원정형의 가장 큰 약점이 실점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라든 평균 2실점을 깔고 들어간다. 그리고 월드컵 예선에서는 꾸준하게 또 3점 이상으로 졌던 게임들이 대부분이기도 하죠. 최근에 불가리아가 6경기를 했나 5경기를 했나 그랬는데 5경기를 3점 차 이상으로 또 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튀르키예의 평균 득점이 불가리아의 기본 마헨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튀르키예가 오늘 2마인을 받은 거는 어쨌든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가능한 기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3.5가 이러면 좀 애매하기는 하나, 튀르키예가 어쨌든 홈 경기에서만큼은 화력 자체는 충분히 훌륭한 팀이라고 우리가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 3.5긴 합니다만 우리가 한 번에 묶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마헨과 그리고 오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뭐 그냥 해외 사시는 분들은 한 번에 묶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튀르키예가 혼자서 홈 경기에서 뭐 충분히 뭐 3-4골은 넣어둘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놓고 보고요. 튀르키예도 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는 있기 때문에 한 골 정도는 어느 정도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고려해 보았을 때 요거는 튀르키예 이마헨과 오바 모두 가져가기 좋아 보이는 구간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 키프로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 경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경기였죠. 엊그저께 때 저기 어디 경기였지? 2대1 나왔던 경기 어디였냐? 잠깐만요. 아니다, 어제 경기였다 형들. 몬테네그로 경기, 몬테네그로랑 지브롤터 경기였는데, 그거 제가 형들한테 몬테네그로의 승과 마힌승도 보이면서 오바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멤버십 거기 보면 전제표에다 적어드렸고, 심지어 몬테네그로 오바를 우리가 주력으로도 챙겨갔습니다. 그 경기랑 상당히 결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절대 질 게임이 아니죠 여러분들. 게임 전술장, 전력장 이제 절대 질 게임은 아닌데, 다만 이게 오스트리아가 너무 똥배기 때문에 1.2배당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마힌승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언더오바 균점이 2.5점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직접 몬테네그로 경기처럼 2대1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승률 자체가 뭐 이거는 10%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경쟁력이 좋은 팀이라고는 볼 수가 없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키프로스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홈 경기입니다. 홈 경기에서의 나름 그래도 이 득점력, 그러니까 화력이 좋다라는 느낌은 아닌데 2승 2무, 최근에 4경기 동안 그 2승 2무라는 동안 생각보다 수비력도 수비력인데 득점이 어쨌든 꾸준하게는 나와줬다라는 거. 키프로스의 최근에 어떤 경기력들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생각보다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뭐 산마리노나 뭐 리히텐슈타인 이런 애들처럼 그러니까 경기를 던지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키프로스한테 상당히 강하거든요. 어쨌든 스포츠는 축구는 뭐의 스포츠다? 상성이 스포츠다. 오스트리아가 키프로스를 상대로 최근에 이제 7연승을 달려주고 있는데 그 7연승 동안 역시나 어느 정도의 득점력을 동반했다라는 거. 이 경기는요, 오히려 오스트리아 보시는 분들은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키프로스도 한 골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2.5라고 한다면 오스트리아 뭐 승마인 이런 느낌보다도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맞는 경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엊그저께 뭐 핀란드 여러분들 터지는 거 보셨죠? 1.2배당도 터집니다. 그게 축구입니다. 그리고 유럽 월드컵 예선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건 오스트리아 승을 보되 마인 보실 분들은 오바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1햄무 뭐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햄무 그리고 오스트리아 승 그리고 이건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조지아 그리고 스페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월드컵 예선 중에서 그래도 좀 재미있을 만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입니다. 그죠? 축구 팬분들은 아무래도 뭐 조지아도 좀 유명한 선수들이 좀 있죠. 그리고 뭐 스페인은 뭐 스페인이다 보니까 이 경기를 좀 많이들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일단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야말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로드리, 페드리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 제외하고는 모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기가 있죠. 그 조르지 선수가 가장 대표팀에서 많은 골을 넣어냈던 골잡이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지아는 오늘도 흡이차 선수 하나만으로 게임을 좀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다만 요거 하나에 좀 특이점이 있어요. 조지아는 이번 시즌 늘 그래왔습니다.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공격각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 그런 팀이겠고요. 조지아 또한 최근에 홈 경기에서 18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패배가 단 3패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홈 경기에서 역시나 화력만큼은 좀 믿고 볼만한 그런 팀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조지아가 홈 경기에서 3경기 동안 계속해서 멀티 득점 이상씩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뭐 역시나 공격 템포도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요. 그런 팀이 홈 조지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정팀 스페인입니다. 지금 월드컵에선 역시나 전승입니다. 전승 날려주고 있고, 뭐 직전 잉글랜드와 더불어서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가장 그래도 높게 평가되는 또 한 팀 중에 한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게임을 잘합니다. 뭐 A매치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국가대항전에서 경기했다면은 지금 10경기 넘었죠. 10경기 넘게 이제 멀티 득점 이상씩 꾸준하게 넣어주고 있다라는 거. 사실 뭐 조지아나 스페인이나 둘 다 갖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화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라는 기준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오바 쪽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렇게 봐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일방적인 경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스페인이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스페인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1점 차, 간당간당하게 이기거나 또는 많이 내봐야 2점 차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거는 이렇게 봅니다. 스페인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오바를 보는 게 맞는 선택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배트맨이 그래도 유럽 월드컵 예선에는 핸디캡을 좀 자유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지금 조지아가 2프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지아 2프렌 정도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형들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엔 지금 없구나. 요거 옆에 있는 한 조합, 거기에 제가 그때 노르웨이랑 에스토니아전에서 에스토니아전은 4프렌을 오히려 잡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유럽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이다 보니까 좀 끈적하게 달라붙는 팀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조지아기도 합니다.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슬로베니아 그리고 코소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경기였어요. 였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처음에 평가를 할 때 코소보란 팀을 딱 보자마자 제가 이걸 계속 이 경기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이 경기 진짜 써먹어야지 노리고 있었어. 코소보가 뭐 최근에 코소보 역배나 프랜승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소보가 홈 경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A매치나 이런 국가대항전에서. 근데 코소보의 문제가 원정 경기가 좀 문제예요. 원정에서 얘들이 실점률이 좀 커. 근데 또 코소보가 원정에서 득점도 잘하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거는 제가 코소보가 조만간 원정 경기 때 반대팀 좀 강하게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다만 지금 슬로베니아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죠? 슬로베니아가 최근에 3경기 동안 득점이 없습니다.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아시아 예선에서는 그러니까 무득점하는 팀들이 많아요. 뭐 중동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뭐 저기 어디야, 뭐 동남아시아 쪽, 아니면 뭐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월드컵 아시아 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득점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경기 때 또 뭐 문제가 있다라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유럽 예선에서 무득점이 지속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특히 슬로베니아처럼 이렇게 피지컬로 게임을 하는 팀을 상대로는 더더욱더 공격 패턴이 단조롭기 때문에 무득점이 나오는 구조라고밖에 우리가 이제 해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슬로베니아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홈 경기에서도 최근에 무승부가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득점이 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 코소보의 역배, 그 수많았던 역배 구간에는
바로 클린시트, 좋은 수비력 또한 코소보의 원동력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또 두 팀이 맞붙어서 또 비기기도 했죠. 어쨌든 슬로베니아가 홈이고 코소보가 원정이라서 슬로베니아가 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뭐 슬로베니아한테다 지금 정배를 줘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무승부나 아니면은 뭐 슬로베니아의 뭐 해무, 슬로베니아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해무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언더 오바는 지금 1.4배당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언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코소보가 이기더라도 오히려 1대0 역배 이 정도밖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슬로베니아가 이기더라도 뭐 1대0 아니면 0대0, 1대1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어서 언더를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언더, 그리고 고배당 쓰실 분들은 뭐 슬로베니아 무승부나 또는 해무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76님도 확인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스랑 스웨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늘 형들한테 그 강조드리는 그러니까 축구에서 좀 안정감 있는 팀들을 제가 선호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스위스라는 팀은 이번 시즌 안정감을 떠나서 어떻게 본다면 이번 시즌 월드컵 그래도 이제 48개국으로 늘렸고, 그리고 좀 토너먼트도 다채로워졌고, 그러다 보니 저는 이번 시즌 이번 월드컵 스위스가 한번 좀 사고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토너먼트 기간이 길어졌다 보니까, 이게 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가대항전이나 월드컵에서 필요한 건 조직력과 그리고 수비 능력이거든요. 근데 스위스는 지금 조직력, 수비 능력도 좋은 팀인데 이번 월드컵에서는 화력도 겸비한 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위스라는 팀이 하여튼 홈에서 경기를 할 때는 늘상 좀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해봤는데, 최근에 스위스가 홈 경기에서 무려 17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중간중간 보면 뭐 약팀, 뭐 A매치에서 약팀 상대하고 이런 기록들이 들어간 기록들도 좀 있는데 아닙니다. 스위스는 월드컵 예선만 통틀어서 현재 지금 최근 17경기 동안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그 패배가 없는 동안 마행승 비율이 무려 60%가 넘어갔다. 그만큼 스위스의 안정감은 역시나 홈 경기, 그리고 뭐 수비 능력, 그리고 조직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마이너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수비 능력치, 클린시트 능력도 상당히 또 좋은 그런 팀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스웨덴이 원정 경기를 원체 못하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무득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슬로베니아랑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슬로베니아도 뭐 무득점인 지금 경기가 3경기 연속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공격 패턴이 좀 단조로웠다라고 한다면 스웨덴은 뭔가 좀 손발이 안 맞는 느낌이죠. 아무리 스웨덴은 라인업 자체, 그리고 공격력의 다채로움 자체도 괜찮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건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햄무가 난다면 2대1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스웨덴이 먼저 골 득점을 하고 경기를 리드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거는 스위스가 이긴다라고 한다면 3대0에서 4대0까지도 가능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바 쪽으로 한번 먼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역시 스위스 승, 또는 뭐 배당 아쉬우신 분들은 마헨승까지 그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들 요거 한 개 아셔야 될 게, 그 스웨덴의 형들아 오늘 요케레스는 오늘 결장입니다. 얘가 요케레스가 지금 햄스트링이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케레스는 오늘도 이게 결장입니다. 그거 참고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그리스랑 스코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럽 월드컵 예선에서 가끔씩 이렇게 배당 잘못 쥐어준 경기를 좀 역배를 정말 잘 잡아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당 잘못 지어준 경기, 바로 이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물론 그리스가 홈 경기를 잘합니다. 그거는 분명 맞아요. 홈 경기에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패배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어쨌든 이제 공격력 자체가 떨어진 팀은 아니기 때문에 홈 그리스의 반대를 보는 건 조금은 그래도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는 편이긴 하나, 다만 최근 그리스는 아무리 약팀을 갖다 놔도 못 갑니다. 정말 그리스 상대로 정말 약팀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프랜승을 아예 그냥 핸디캡을 높여서 프랜승을 가버릴 것 같아. 이유는 바로 공격력, 수비력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리스를 제가 최근 많이 활용하기도 했죠. 오히려 그리스 우리가 첫 경기 최근 한 지난달이었나요? 한번 갔다가
막판에 이제 연속골 먹히면서 터진 그때도 스코틀랜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스코틀랜드 홈 경기 아니었나? 거기서 그리스가 2대1로 리드하다가 4대2로 졌나 아무튼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만큼 지금 그리스의 문제입니다. 수비입니다. 수비가 아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최근 뭐 거의 뭐 경기당 평균 실점률이 3실점이 넘어갈 정도로 그리스가 갖고 있는 공격력이 무색할 정도로 수비가 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공격진들의 퀄리티가 안정감이 있진 못합니다. 얘들도 일선에 조금 더 뭐랄까 의존도가 높은 그런 팀이긴 한데 얘네들이 좀 기복이 좀 심하더라고. 그만큼 전반적으로 좀 그리스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또한 최근에 뭐 무패 행진 달리고 있습니다. 4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이 4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중간에서도 원정 경기에서 게임을 현재 지금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다. 뭐 스코틀랜드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홈이랑 원정이 달라요. 공격 그 전술 자체가 다른데 홈 경기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근데 이제 원정 경기 굉장히 수비적이거든요. 그래서 원정 경기에서 클린시트 비율이 홈 경기 대비해서 거의 4배 가까이 높습니다. 원정 경기 굉장히 좀 안정감 있게 경기하는 편이다. 자, 스코틀랜드가 역배입니다. 뭐 글쎄요, 지금 그리스의 수비력과 그리고 스코틀랜드 수비력은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선제골이 어디서 터지냐의 어떤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1점은 가져올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코틀랜드 프랜스는 충분히 활용 가치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더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리스의 이 수비 능력치만 놓고 봤을 때는 오바 찍으시면 돼요. 오히려 이거 오바가 역배거든요. 한 2배당 받았는데 이거 그냥 2.5잖아요. 그죠? 오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까지 스코틀랜드 역배입니다. 그리고 프랜슨과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보스니아와 루마니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직전 프랑스 같은 그런 게임이죠. 제가 볼 때 직전에 제가 이제 프랑스 형들아 오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11월 13일에 프랑스 오바 형들한테 이거 추가 주력을 챙겨드리면서 2.2배당 이거 배당 오히려 너무 잘 떨어진 경기다. 단폴로 그냥 가셔도 될 만한 경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경기인데 이제 배당이 좋고 뭐 하여튼 기준 점수 준수했던 이런 경기가 오늘은 보스니아와 루마니아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보스니아나 루마니아나 득점을 못하는 팀이 아닙니다. 실점도 없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모두 양득이 가능한 그런 경기가 오늘 이 경기야. 근데 보시면은 루마니아가 원정 경기에서 실점 비율이 홈 경기보다 더 높고요. 그리고 보스니아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득점 비중이 더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보스니아는 홈 경기에서 오바 비율이 훨씬 높은 팀이고요. 루마니아도 원정 경기에서 오히려 오바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또 보스니아는 최근에 뭐 멀티 득점한 경기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이 경기가 오바가 좀 많이 역배예요. 이거 오바가 한 이것도 2.2배당 지어줬나? 좀 배당을 많이 지어줬어. 3.5도 아니고 2.5인데 배당을 좀 높게 지어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좀 상당히 잘 써먹었던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역배 보이면서 프랜승에다가 오바 같이 가져가는 경기. 이제 이게 그 경기인데 다만 이제 좀 쎄합니다.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런 그 쎄한 경기를 못 피했기 때문에 터졌던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쎄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2.5 기준점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2배당 넘게 쥐어준 거는 제가 최근에 축구 분석하면서는 이거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비력에 문제가 있고 득점이 많이 나온 팀인데도 불구하고 기준 3.5가 아니라 2.5에 2배당을 줬다? 이런 거는 그냥 안 가져가는 게 상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근데 뭐 괜찮긴 해요. 루마니아가 질만한 게임 아니고 역시나 다득점 가능하고 양쪽 다. 그러면 뭐 루마니아 프랜싱에다가 오바까지 물 수 있는 경기라고는 하나 뭐 직전 폴란드랑 어제 바로 어제였죠. 폴란드랑 네덜란드 경기처럼 뭐 전반 막판에 골 넣고 후반 초반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골 넣고 1대1로 비겨버렸습니다. 그런 경기가 나와도 할 말 없는 경기라고 봐요. 이런 경기들은 뭐 적당하게 형들이 알아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시겠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덴마크랑 벨라루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데이터 받아보시면 있겠죠, 그 안에. 자, 덴마크랑 벨라루스 경기입니다. 덴마크 홈 경기입니다. 상대가 벨라루스입니다. 이거는 뭐
핸디캡을 불문하고요. 이게 핸디캡이 3마인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제 엊그저께 노르웨이랑 똑같은 기준점이죠, 여러분들. 3마인. 근데 이게 그 경기랑 결이 달라요. 노르웨이는 화력도 좋았고 홈 경기에서 뭐 경기했다면 2마인, 3마인, 4마인, 5마인 나왔던 그런 팀이었고 상대팀이 에스토니아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르웨이 3마인을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에스토니아 4프레를 보자. 오히려 그때 그거 배당도 좋았어. 1.9배당인가 그랬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상대팀이 원정에서 얼마나 잘 따라붙는 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도 홈 강팀이 이기는 건 당연한데 이제 우리한테는 핸디캡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핸디캡을 극복할 만큼의 양팀 차이가 많이 나느냐? 노르웨이 경기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 경기는 그냥 덴마크 3마인밖에 볼 게 없습니다. 자, 일단은 덴마크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홈 경기 최강팀입니다. 최근에 덴마크가 10경기 동안 홈 경기에서 패배가 없고요. 홈 경기에서 경기만 했다 하면 엔간하면 2골 차 이상으로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의 힘은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화력에 있단 말이지. 덴마크가 원정 경기에 약한 이유는 오히려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격력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덴마크가 홈 경기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냅다 달려버리는 그런 좋은 높은 페이스를 또 보여주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또 원정팀 벨라루스 같은 경우가 좀 문제입니다. 벨라루스는 뭐 기본적으로 멀티 실점 이상은 깔고 들어갑니다. 어떤 팀이랑 붙어도 이 실점은 하고 시작하는 그런 팀이겠고요. 벨라루스가 뭐 A매치나 뭐 이런 국가대항전이 좀 약하긴 합니다만 월드컵 예선이 좀 많이 약해요. 월드컵 예선에서는 벨라루스가 뭐 실점률에서도 문제지만 원정 경기에서도 이제 최근에 15연패를 달려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뭐 환경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워낙 추운데 살다 보니까 환경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월드컵 예선에서 워낙 약체 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덴마크가 제가 볼 때는 뭐 4대0, 5대0, 6대0까지 박살내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히려 이게 언더바가 3.5기 때문에 뭐 오바로 먼저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헨승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그 배트맨에는 5.5까지 있나 아마 핸디캡이 그럴 건데 활용해 보실 분들은 뭐 5.5까지도 한번 고배당 쓰실 분들은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그런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오늘 모든 경기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납니다. 가장 많이 나는데 그만큼 핸디캡에 대한 리스크도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경기죠. 자, 그 다음입니다. NBA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월드컵 경기 보시면은 한 경기가 없어요. 한 경기가 이제 웨일즈랑 저기 어디야 리텐슈타인 경기가 없긴 한데 이제 그 경기도 오늘 핸디캡을 4점 가까이 받았잖아요. 사실 그게 3점인가 그것도 마해를 못하면 안 되는 경기긴 하거든요. 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기 차이 수준 차이가 마인까지는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웨일즈가 홈 경기에서 리텐션 상대로 3대0으로 이겼나? 그러니까 그때도 2마인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뭔가 시원한 맛이 없기는 했어. 그래서 제가 그 경기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아주 챙겨갈 만한 게 없었어. 그래서 좀 제외를 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NBA도 덴버랑 미네 경기는 좀 제꼈어요. 그게 이제 요키치가 뭐 부상 소식도 있기도 하고 해서.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클리블랜드랑 멤피스 오늘 NBA 첫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뭐 NBA가 이제 두 경기 정도는 어려운 흐름은 아닙니다. 흐름 자체가 뭐 오늘은 뭐 리그컵이기도 했습니다만 또 미네소타가 마지막에 극장 마인 해주기도 했고 또 레이커스도 푸근하게 또 마인까지 해주기도 했고 샬럿이 오늘 좀 골 때렸죠 여러분들. 샬럿이 오히려 연장 가가지고 이제 13점 패배인가? 마헨패를 당해버리는 바람에 샬럿이 진짜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다만 조금 이제 NBA가 초반에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조금씩 좀 풀리는 그런 느낌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자 클리블랜드랑 멤피스 경기인데 클리블랜드에 오늘도 갈란드가 빠졌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갈란드 빠진 클리블랜드 못 가져갑니다. 이게 애킨슨 감독이 지난 시즌에 본인이 명장이라는 거를 증명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한 시즌 반짝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클라호마처럼 몇 시즌 정도 그래도 못해도 두세 시즌 정도는 좀 이제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다만 지금 누구 하나 빠졌죠? 갈란드 한 개 빠졌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클리블랜드의 상태가 말이 아니긴 합니다. 이기더라도 좀 어거지 승리가 좀 많고 론조볼이 1번에서 볼을 만지다 보니까 자꾸 템포가 많이 죽죠. 이게 론조볼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수가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라는 공격적인 전술에 어울리는 선수는 아니고요.
이번 시즌 론조버를 클리블랜드가 애킨슨 감독이 데리고 온 이유가 클리블랜드가 지난 시즌 수비력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면서 경기를 말아먹었던 적이 많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수비력 때문에 그냥 시즌을 날려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가 되는 자원을 데리고 온 건데 뭐 어쨌든 안 어울립니다. 팀 자체에서는 좀 안 어울리고 템포도 많이 좀 죽는 모습이기도 하고, 론조볼도 이제 템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실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했죠. 그만큼 이제 다리우스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클리블랜드는 확실히 화력 자체는 좀 떨어지는 느낌은 분명히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멤피스는 뭐 자원한 돈을 나옵니다. 그리고 멤피스의 힘이죠. 원정 경기도 홈 경기는 일단 달리고 본다라는 거, 그게 일단 강점인데, 자, 일단 이렇게 봅니다. 내일 경기 잭 이디가 복귀한다는 소식이 좀 있어요. 이디가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멤피스 그냥 프랜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 시즌 잭 이디랑 자모란트 같이 뛰는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모란트랑 잭 이디 같이 뛰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은근 자모란트도 5번을 잘 활용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잭 이디가 복귀한 상태에서 멤피스라고 한다면 원정에서 수비 안 되는 클리블랜드를 충분히 잡아낼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멤피스처럼 이렇게 수비 안 되는 팀을 클리블랜드가 여태까지 공략을 너무나도 잘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는 필연적으로 뭐 클리블랜드 승에다가 오바는 봐야 되는 경기다. 다만 마헨승을 보기에는 이게 지금 10.5점 핸디캡을 받았는데, 와, 1번에 저는 론조볼 세워놓은 상태의 클리블랜드는 도저히 10.5 마이는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멤피스 프랜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자, 이렇게 봅시다. 클리블랜드 오바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멤피스에 내일 잭이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멤피스 프랜승을 보고, 잭이디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클리블랜드 그냥 오바 쪽을 보는 쪽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써먹을 볼만 합니다. 클리블랜드 오바나 아니면 뭐 멤피스 프랜승이나 이런 거 다 써먹을 볼만 한데, 내일 잭이디의 출전 여부 보고 가시면 가장 좋을 만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샬럿이랑 오클라호마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오클라호마에 대해서는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긴 한데, 시간 관계상 오늘 12경기를 전체 프리뷰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조금만 가볍게만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야, 이거 오클라호마의 이번 시즌 강점은요, 정말 수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꼽자면 외곽 수비이겠죠. 외곽 수비 능력치가 지금 너무 좋아. 최근에 제가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프랜승 때문에 한번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여파가 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때 아마 경기를 보시면서 와, 어떻게 골스 프랜승을 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셨던 형님들이 그 다음 경기 샌 안토니오 경기를 보신 분들을 딱 느끼셨겠지만, 아, 볼만했구나 라는 걸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샌안 경기만 보셔도 다들 느껴지잖아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그때 당시에 오클전에서 못했던 게 아니라 오클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했던 것이었다. 뭐 동일한 날에 진행했던 레이커스랑 오클라호마 경기 때도 돈치치 그 다음에 리브스 스마트를 데리고도 뭐 1쿼터에 18득점밖에 하지 못했던 레이커스였으니까, 오클라호마의 이번 시즌 강점 역시나 외곽입니다. 외곽 수비가 그러니까 엄청 뭐랄까요, 막 타이트한 느낌은 아니긴 한데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볼의 줄기를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수비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 외곽 팀들이 오클 상대로 너무 부진하긴 합니다. 그리고 외곽 팀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팀이겠죠? 바로 스몰 라인업. 그러니까 3, 4, 5번의 높이가 좋지 못한 팀들이 보통 외곽 팀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클의 상대해야 될 투빅 이 구간은 너무나 치명적이야.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샬럿 같은 경우에도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스몰 라인업 외곽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클라호마의 외곽 수비 오늘도 빛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but 한 가지가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해요. 자, 이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샬럿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골스는 외곽의 볼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레이커스도 그렇고 골스도 그렇고 1번 포지션, 그러니까 커리와 돈치치가 외곽에서 볼을 돌려주면서 볼의 흐름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거를 굉장히 잘 끊어먹는 게 오클라호마의 외곽 수비, 또는 이제 우리가 투 쓰리 전술이라 그러는가, 그 전술로 외곽을 꽁꽁 묶어버리는데,
얘들은 사실 볼 줄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최근에 경기 보신 분들, 오늘 이제 미러키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들은 그냥 슈터 개개인. 그러니까 컨디션만 좋으면은 냅다 던지고 3점을 꽂아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오클 마인 보시는 분들은 오바 보십시오. 오클이 마인까지 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샬럿이 기본적인 홈 경기에서 득점 볼륨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오바가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은 마인승.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인디애나랑 토론토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두 경기 남았는데 아마 이게 40분 넘어갈 것 같아서 좀 후딱 좀 하겠습니다. 자, 인디랑 토론토 경기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제 고집일 수는 있어요. 물론 제 고집이라고 생각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1승 11패 팀과 그리고 7승 5패 팀의 맞대결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뭐 하늘이 무너져도 토론토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양 팀의 사이즈다라고 보는데, 자, 토론토를 받은 배당 1.26배당입니다. 저는 자, 원정 지금 토론토가 원정 5연전의 오늘 마지막 경기거든요. 오늘 5연전 원정 마지막하고 내일 다 다음 날이죠. 이제 홈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한 3년간 NBA를 보면서 형들한테 꾸준하게 말씀드린 딱 하나의 구간, 토론토 원정 경기 안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또 토론토 원정 한 경기 피해드리기도 했는데 필라전이었죠 그때. 뭐 최근에 보면 또 토론토가 홈 원정에서 2연승이요. 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해.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토론토 3연전, 토론토 4연전인데 원정 4연전인데 토론토가 지금 연승까지 달려주고 있다. 거기에다 최근에 만났던 팀이 또 클리블랜드였다. 달리는 팀이었다. 저는 지금 토론토의 수비 능력치가 오늘 절대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연전의 원정 5연전 토론토는 뭐 저는 뭐 배당이라도 뭐 1.5나 1.6을 주면 모를까 1.2를 줬다? 안 가져갑니다. 이건 아무리 줘도 안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인디애나의 라인업 한번 보실까요? 자, 로빈슨 어를 4번에 뒀어. 얘가 지난 시즌에 이제 뉴올리언즈 있었던 빅맨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5번에다 잭슨을 뒀습니다. 그리고 파스칼 시아캄을 4번에서 3번으로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라인업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죠? 그리고 방금도 봤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오클라호마입니다. 인디애나의 감독 이름 뭐더라? 세 글자인데. 그 감독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명장이냐면 얘들을 잘 키웁니다. 1, 2, 3번을 잘 키워요. 슈터들을 끊임없이 배출했던, 할리버튼을 배출했던 감독이야.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근데 자, 일단은 인디애나가 오늘 쓴 전술 바로 투빅이죠. 그리고 인디애나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2번 구간에 오히려 리딩가드를 배치하면서 안정감을 뒀고요. 그리고 4번, 5번에다가 투빅을 배치하면서 마치 오클라호마를 떠오르게 하는 전술을 사용을 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술을 한번 이 인디애나 감독이 한번 오늘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 1승 11패 오늘 1승 추가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디 역배 봅니다. 그리고 프랜슨과 언더오버가 좀 고민이야. 언더오버가 달려줄까? 토론토가? 일단 언더 볼게요. 내가 볼 때 못 달릴 것 같아, 토론토. 자, 그 다음 마지막 경기입니다. 미러키랑 레이커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분석 가겠습니다. 오늘 쿤보 출전 확정되면 오바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커스에 어차피 최근에 보면은 이제 포스트 열어놓고 수비하는 공격하는 팀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어제든 1번 구간 여기서의 그 경쟁력이 너무 딸려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형들 오늘 경기에서 뉴올리언전에서 제가 레이커스 마인을 형들한테 주력으로 드렸던 이유는 1번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미러키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 1번과 2번에서의 그 안정감, 리딩가드의 안정감이 오늘은 정말 여실히 나올 만한 그런 경기라고 좀 놓고 보고요. 저는 일단 오바 좋아 보입니다. 오바 보도록 하겠고, 어차피 동배당이라고 한다면 백투백 팀보다는 그래도 홈팀 고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미러키도 홈팀이긴 하나 홈 백투백이잖아요, 그죠? 뭐 둘 다 백투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홈 백투백이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여기 미러키 승리, 역배 승리, 그리고 오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NBA와 그리고 월드컵 예선 전체 12경기를 깔끔하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일단 오늘 해외 축구 구간이 또 금액업 구간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 오랜만에 또 배팅 한번 해보실 텐데, 또 바로 한번 좋은 결과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금액업은 4연승 도전을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또 분위기 좋았던 유럽 예선 꼭 오늘 적중, 그리고
올킬까지 만들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공개해 드렸던 무농사 4개 요거 도합하면 140배입니다. 딱 4개 공개해 드리고 4개 다 맡았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해외축구 무농사 챙겨드렸고요. 또 역시나 14배 그리고 10배 도합도 140배 구간도 한 개 더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욕심나시는 분들은 4개 다 묶어서 오늘도 140배에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까지 프리뷰해드리고 오늘 프리뷰 끝마쳐드리겠습니다. 또 오랜 분석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경기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24시간 데이터표 문의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